네, 이번 주 조금 일찍 인사드리고 있는 글로벌 비트입니다.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그려줬는데 오늘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미국 시장 데이터 혼조세를 보이면서 조금 더 다시 경계 심리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상승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체린 앵커와 함께 특징주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CPI라고 하는 어떠한 큰 산을 넘고 오늘 미국 증시는 좀 잠잠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예, 3대 지수는 방향성을 다시 탐색하듯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 중까지만 하더라도 상승권에서 거래를 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오늘 참 상당히 의미 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가 장중에 처음으로 4만 포인트 선 고지를 뚫어냈습니다. 3월 말이었죠. 4만 포인트 선에 거의 근접했다가 4월 한 달간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5월에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다시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4월은 조금 힘들었지만 5월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기업들의 강한 실적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4만 달러 선은 상당히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함으로써 시장이 앞으로 더 큰 부스트를 받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한편으로는 지금 밈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고 나쁜 뉴스는 살짝 무시하고 좋은 뉴스에만 시장이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질 좋은 상승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전략을 잡아가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5% 상승한 경기 방어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방어 섹터가 이렇게나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월마트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체인마트인데요. 월마트가 실적 발표 이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매출 그리고 EPS가 각각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이커머스 고객이 늘어나고 또 고소득층 고객들이 많이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7%대까지 상승 탄력을 키워나갔습니다. 64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여타 할인 판매점들의 주가 역시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장중 처음으로 800달러 선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히트맵으로 돌아가면은 시총 상위 6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들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20% 이상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90% 넘는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빅테크 소식들 좀 살펴볼 텐데요. 메타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촉발한 재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메타가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관련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중독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메타의 주가는 1.7% 내림세 473달러 선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기술 섹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테마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넘어간 가운데 AMD 그리고 인텔이 이렇게 환하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울프 리서치가 자사의 선호주 목록에서 엔비디아를 빼고 그 자리에 AMD를 대신 채워 넣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90%나 올랐는데 AMD의 상승률은 8%에 불과했다. 이 부분을 들고 있는데요. 때문에 엔비디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선택하겠다. 이런 전략임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올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주가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술 섹터 내에서 오늘 시스코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회계연도 3분기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고 가이던스 역시 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정규장에서는 이렇게 결국 2.7%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13%나 급감했다는 부분에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레이드 데스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광고를 보고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의 이용자 숫자가 40 million이죠. 4천만 명, 월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4천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광고형 요금제의 힘을 확인하자 넷플릭스가 우리만의 자체 광고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십 가능성이 있는 각종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는데요. 트레이드 데스크의 주가는 3.26%의 급등세를 나타냈고 알파벳 역시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1%의 상승세, MGNI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매그나이트의 주가 역시 20% 넘는 강세 흐름을 오늘 받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사죠. 처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연속 담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총 2,600만 주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부각되면서 처브의 주가 오늘 4.7%의 강세 26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캐나다 구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럭셔리 의류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4분기 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거기다가 2025 회계연도에는 총 이익률이 지금보다 더 확장할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면서 캐나다 구스의 주가 역시 오늘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쿠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UBS 측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시켜 줬는데요. 운송 네트워크가 강력하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 전해졌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간밤에는 CPI라는 산을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다시 하방 압력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아가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하루였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길래 시장이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헤드라인 첫 번째 기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포진했는데 결국에는 그 방향성이 higher for longer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윌리엄스 총재가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도 역시 발언에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들 나왔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현지 시간 16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4만 선을 돌파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전장 대비 38.62포인트, 0.1% 내린 39,869.3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였고 존 윌리엄스, 로레타 메스터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포진했던 영향입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4월 CPI 둔화세가 긍정적이라면서도 금리 조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제약적 기조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다음 달 FOMC를 끝으로 은퇴합니다.
이 밖에도 토마스 바킨 총재 등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그동안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꾸준히 내놨던 인물이고 뉴욕 연은 총재이기 때문에 매년 투표권을 가지면서 연준 내에서 발언권의 영향이 상당히 큰 인물입니다. 일단 물가의 둔화세 자체를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신중론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대표적인 매파 위원입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투표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발언에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있는데요. 물론 다음 달 FOMC를 끝으로 은퇴하기는 하지만요. 2%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까지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시 신중론으로 귀결이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계속해서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많이 내놨던 연준 인사였는데요. 올해 말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 예상을 한다라고 기존에 올 한 해 동안 보여줬던 매파적인 색채를 조금 덜어내고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연준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 물가, 그 다음이 고용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만 해도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실업이 다소 늘어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다면 다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3만 건 정도였는데요. 그보다도 적게 나타났고 직전주보다도 훨씬 좀 적게 나타나는 모습이 시장에 다시금 불안감을 키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채금리 수익률도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30년물이 0.04%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2년물이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크게 국채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역시도 0.5%가량 오르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올 한 해 동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테슬라가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다라는 에버코어 ISI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상세한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에버코어 ISI가 델 테크놀로지스가 테슬라로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수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델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에버코어는 IT 대형주들이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 지출을 집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테슬라도 포함된다. 또한 테슬라가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면서 델이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델 외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테슬라의 인공지능 서버 공급 체인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비중을 비교해보면 델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델과 테슬라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결론적으로 에버코어 ISI가 언급한 3개의 종목인데요. 테슬라는 올 한 해 우리는 전기차만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 AI 그리고 FSD 같은 자율주행을 영위하는 최첨단 테크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역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일론 머스크 CEO였고요. 에버코어 ISI에서 델에 대한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가를 살펴보면 델 테크놀로지스 1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에버코어 ISI가 언급했던 세 종목 중에 테슬라만 0.5%가량 주가 상승이 나왔고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델이 한 1% 넘게 빠졌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무려 5% 넘게 빠졌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델이 만약에 테슬라의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도 테슬라가 구축하게 될 데이터 센터의 물량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가도 상승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에버코어 ISI의 의견인데요. 이 세 종목의 주가 추이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머니투데이의 오미주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주식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엔비디아보다도 더 오른 종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전력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미주 기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월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AI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미국에서 전력 수요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와 중동부 지역의 전력 선물 가격이 미래의 빠듯한 전력 공급 상황을 반영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5일, 지난 12개월간 S&P 500 지수 내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5개 기업 중 3개가 전력회사였다며 향후 실적 전망과 주가 상승 여력을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텍사스주와 중동부 지역에서 천연가스와 석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력회사 비스트라, 미국 최대의 원자력 발전 회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등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S&P 500 기업 중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5대 기업 중 3개 기업이 비스트라, 콘스텔레이션, NRG였습니다. 특히 비스트라는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273%로 엔비디아보다 5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비스트라와 콘스텔레이션의 EPS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33%와 21%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입을 크게 벌리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주가가 상승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력 설비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빅테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길래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빅테크의 에너지 확보 현황과 함께 투자 내역들 함께 짚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활발하게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와 핵융합 스타트업 이렇게 복합적으로 전력 확보를 위해서 나서고 있고요.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픈 AI는 샘 올트먼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저희 이 시간에도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태양광 스타트업 엑소와트에 최근에 투자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역시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에도 상당 부분의 많은 금액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구글, 애플 역시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그리고 전력 확보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내역을 말해주는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프랑스에 상당 부분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AI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력이 조금 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의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확보를 위해서 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빅테크만 볼 것이 아니라 전력 설비주, 전력 인프라주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한번 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가는 CPI라는 산을 잘 넘어가면서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비트코인 가격,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도 유가는 올랐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다시금 8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WTI 원유 선물이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7% 넘는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조정이 나오면서 65,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아가서 금과 은, 구리 가격도 함께 보시죠.
간밤에는 아무래도 연준의 인사들이 신중론적인 발언을 다시금 내놓으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0.6%가량 빠지면서 2,370달러 선 후반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다가 역시 금과 은 가격과 동시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투자에도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